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옛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적으로 만나는 경기,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에 대한 영국 현지의 관심과 기대가 뜨겁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유독 약한 모습들을 다른 런던 더비보다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번 경기는 다를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무자비한 공격력과 더불어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현지 매체들의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브레넌 존슨과 손흥민 선수의 조합 플레이가 토트넘의 공격에 더욱더 빼어난 균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즉 히샬리송이 이제는 주전에서 밀려나면서 브레넌 존슨이 손흥민 선수의 도우미로서 더 많은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디 애슬레틱의 분석 컬럼도 나왔습니다. 현지 유력 매체 BBC, 스카이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토트넘의 첼시전 분석 프리뷰와 승부 예측, 그리고 디 애슬레틱에서 브레넌 존슨이 손흥민 선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전망한 전술 분석 컬럼까지 한준TV에서 영국 현지 최신 보도들 승부 예측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입니다. 토트넘과 첼시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7일 화요일 새벽 4시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양팀 선수들의 주요 기록들에서 역시 토트넘이 현재 리그 1위 팀인 만큼 개인 기록도 앞서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8골을 넣은 게 양팀 선수 중에 최다 득점인데 현재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 2위죠. 그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또 다른 토트넘 선수인 메디슨 3골이고요. 첼시에서는 라힘 스털링이 3골로 최다 득점을 넣고 있을 정도로 빈공입니다. 메디슨이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 히샬리송이 3개, 첼시에서는 코너 갤러거의 2개가 고작일 뿐이니까요. 지금 전체적인 득점 기록에 있어서 토트넘이 첼시를 압도하고 있고요. 첼시가 워낙 고전하다 보니까 수비수인 티아고 실바 선수가 851회 패스를 연결하면서 후방에서 조금 본인이 공을 많이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 역시 첼시의 개인 기록이 좋게 나온 건 오히려 팀이 안 좋은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로메로가 794회의 패스를 연결했는데 또 다른 첼시 수비수 악셀 디사시도 771회다. 즉 첼시 선수들은 거의 후방 자기陣에서 공을 확보하고 수비 선수들만 패스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경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클 기록에 있어서 포로가 31회로 올 시즌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으로서 향상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브 비수마가 29회, 첼시에서는 코너 갤러거가 28회인데요. 먼저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가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모든 경기의 승부 예측 슈퍼컴퓨터를 통한 승리 확률을 소개했는데요. 11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풀럼과 맨유의 경기, 맨유가 최근 너무나 부진하고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풀럼전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지만 그럼에도 맨유의 승리 41.5%가 책정되어 있고요. 맨시티와 본머스의 경기는 맨시티의 압승 무려 84.6%, 이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이 뉴캐슬 원정에서 승리 확률 39.5%, 뉴캐슬이 32%니까 이 경기 팽팽하거든요. 이 경기에서 아스널이 만약에 진다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유일한 무패팀으로 남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리버풀이 루턴타운 원정 승리 확률 66.5%로 역시 압승이 예상되는데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도 토트넘이 홈 경기인 것까지 감안해서 42.7%의 승리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첼시 승리 확률은 29%니까 이번 경기 첼시의 승리는 어렵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디 애널리스트는 그 과정에서 토트넘이 현재 다른 모든 팀들보다 승점 2점 앞선 프리미어리그 선두인 가운데 라이벌 첼시는 현재 고군분투하고 고전하고 있다. 특히 2세 첼시를 홈에서 불러들일 예정인데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개막 10경기에서 승점 26점을 얻은 토트넘이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예측 모델에서 근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1960-61 시즌 잉글랜드 리그 우승 이후 토트넘이 최고의 시즌 출발이다. 많이 얘기 드렸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현재 10경기 성적도 역대 프리미어리그 감독 중 부임 후 최고 성적이고요. 이번 경기 첼시와의 경기까지 11경기 만약에 무패를 유지할 경우에는 1994년 노팅엄 포레스트의 프랭크 클라크 감독, 2018년 첼시의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첫 11경기 무패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리가 12경기 동안 무패를 했으니까 이 기록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손흥민 선수도 언급이 돼요. 현재 8골로 득점 공동 2위인 상태에서 11라운드를 맞이하는데 아스널전 2골, 풀럼전, 팰리스전 1골씩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런던 더비에서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있으니까 이번 경기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첼시는 부진하죠. 2018년 한 해 동안 무려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5패를 당했는데 2021년과 2022년에 18번 졌었거든요. 근데 아직 많이 오래가 남아있잖아요. 그때보다 1패 적은 수치니까 그야말로 근래 들어 최악의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포터 감독이 경질된 이후 첫 경기였던 4월
4월 4일 리버풀과의 경기 이후 현 시점까지 첼시는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팀들, 그러니까 올 시즌에 승격해 있는 팀들 포함해서 가장 적은 승리 4승밖에 거두지 못했고요. 본머스와 더불어 획득 승점은 18점으로 역시나 최하위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자신의 옛 팀인 친정팀인 토트넘을 상대하는 만큼 첼시 팬들은 얘가 남다른 동기부여가 있을 것이니까 깜짝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 2월부터 옵타 파워랭킹이 현재까지 집계된 순위를 보면은 당시엔 토트넘이 16위였는데 첼시가 12위였거든요. 9개월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토트넘이 첼시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영국 BBC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레전드죠. 크리스 서튼이 모든 경기에 승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2대0 완승을 예상을 했어요. 물론 토트넘 승리를 예상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왜냐? 토트넘이 물론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에서 아직까지도 프리미어리그 패배가 없고 또 첼시가 매우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불규칙한 모습, 일관성이 없는 모습, 기복이 있는 모습에는 좋았던 점도 있긴 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의 모든 기록과 전력이 토트넘의 홈 경기 승리를 가리키고 있지만, 포체티노 감독이 2019년에 토트넘에서 경질된 이후 처음으로 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스토리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내 본능에 따르자면 여전히 토트넘이 첼시보다 더 나은 팀이기 때문에 나는 토트넘의 승리를 지지할 것이지만, 그래도 포체티노 감독이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품, 허황된 거품이라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제 실력보다 더 나은 성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포체티노가 될 수 있다. 그 적임자다. 스토리상으로 그렇다는 얘긴데요. 게다가 이제 서튼이 올 시즌에 첼시의 승부 예측이 많이 틀렸다고 합니다. 뭐 루턴전 승리도 틀렸고 본머스전 무승부도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내가 선수 시절에 첼시를 상대로 경기할 때의 슈팅 성공률이 더 나을 정도로 내가 첼시 경기를 잘 못 맞추니까 내가 2대0으로 승리한 것이 오히려 펠레의 저주처럼 토트넘이 못 이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국 현지 팬들의 승리, 무승부, 패배 투표를 보면 토트넘 승리에 무려 60%가 몰릴 정도로 지금 첼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죠. 평가가 안 좋고요. 첼시의 승리는 겨우 14%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 먼데이 나잇 풋볼, 이날 경기가 영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밤에 열리는 또 빅 이벤트로 단독으로 이제 이 경기만 딱 열리는 시점이니까 아주 크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무려 3대0의 대승 완승을 거둘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루이스 존스 스카이 스포츠 기자의 전망에 따르면 나는 토트넘 승리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물론 최근 첼시가 경기력에 대한 찬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미드필드 3인방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만든 기회들을 골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첼시의 경기력이 상승 흐름이긴 하지만 득점력이 문제다라는 것인데요. 첼시의 기대 득점이 19골인데 그것만큼 골을 넣지 못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무려 57회나 되는 빅찬스를 놓쳐서 빅찬스 전환율이 7.08%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 전환율은 무려 85%잖아요.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아도 그 기회들을 다 살릴 수 있지만 첼시는 그렇게 활약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빅찬스 득점 전환율은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최하위라고 합니다. 첼시가 2023년 치렀던 프리미어리그 14경기에서 무려 골 없이 경기를 했는데요. 이 역시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팀들 중에 최악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공격진들의 부진을 고려하고 또 토트넘이 공격 라인, 손흥민 선수를 통해 보여줬던 무자비함,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젊은 선수들의 패기까지 고려한다면 토트넘이 첼시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확률, 즉 이길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런던 지역신문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이 2대1의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첼시가 하위 리그 팀인 블랙번을 상대로 카라바오컵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력은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여전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다만 더비 경기는 이런 양팀의 상황과 달리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라이벌전이니까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격언이 있는데, 이 경기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선전을 해도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치열한 경쟁, 또 포체티노 감독의 토트넘 귀환을 고려할 경우에는 침착하게, 냉정하게 머리를 잘 써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첼시가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할 것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믿는다라고 하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전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드 출신인 현재 해설자죠. 로비 세비지도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모멘텀은 토트넘에 있다. 토트넘이 훌륭한 브랜드의 축구,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사람들은 토트넘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 부진한 첼시는 상대가 안 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이죠. 무엇보다 첼시는 골을 넣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전에 소개드린 많은 기록들처럼 첼시의 올 시즌 가장 큰 문제는 결정력이잖아요. 블랙번과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몇 골을 넣긴 했지만 카라바오컵이니까, 하부리그 팀이니까 그런 것이고, 지난주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도 골이 없었고,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첼시가 토트넘을 상대로 나는 득점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최근의 기세와 경기력을 보면 토트넘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물론 토트넘이 첼시에게 약했다. 최근 13번의 첼시전 중에 2번밖에 승리가 없을 정도인데, 이번
이번 대결에서는 최근 14번 중에 3번째 승리가 나올 것이다. 빅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기고 토트넘이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스널 레전드인 폴 머슨도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번 런던 더비를 예상했는데 다만 좀 의아한 얘기를 했어요. 토트넘이 승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상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첼시가 고전하는 이유가 첼시가 이제 상대가 내려앉고 역습하는 팀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상대가 같이 올라와주면 뒷공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첼시는 그런 팀을 환영한다. 그런데 토트넘은 공격하고 라인이 높은 팀이니까 분명히 첼시가 상성상 지금까지의 경기를 보다 토트넘과의 경기할 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첼시가 이번 경기를 진다면 충격받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토트넘이 정말 팬들이 이번 경기를 승리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다. 첼시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게 오랜만의 일인데 다만 그로 인해 압박감이 생길 것이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니까 이겨야 본전인 채로 경기를 나서게 되면 압박감이 클 것이다 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도 토트넘의 2대1 승리, 거의 모든 매체가 만장일치로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팰리스전 2대1 승리로 리그 10경기 무패 유지했고 이번 런던 더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때 팰리스와의 경기를 영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치렀는데 지금 첼시전은 월요일 밤에 열리잖아요. 무려 10일의 준비 시간이 있다. 준비 시간도 충분했고 휴식 시간도 충분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 시즌 4번의 홈 경기를 모두 승리했다. 반면 포체티노 감독이 2019년 11월에 토트넘에서 경질된 이후 처음으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하는데 주중에 블랙번과의 카라바오컵에서 2대0을 승리하면서 반등을 했지만 리그 승리는 3승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점들을 고려하면 토트넘이 기세가 조금 올라온 첼시더라도 2대1로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양팀의 결장 선수 현황을 보더라도 토트넘보다 첼시가 불리하죠. 핵심 영입 자원인 은쿵쿠가 부상당한 가운데 무드릭도 부상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이 거리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라비아, 포파나, 치렐, 브로야, 추쿠에메카, 찰로바 등 젊고 힘 좋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선수들이 다 다쳤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우도기 선수에게 지금 노란색 표시가 떠 있는데 최근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은 우도기 선수에 대해서 좀 반반이다. 경기 당일까지 살펴봐야 한다. 폴 오키프 같은 경우에는 우도기가 한 일주일 더 쉬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는데 일단 타박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드릭 같은 경우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회복할 가능성이 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고요. 또 하나 이제 토트넘이 우도기가 못 뛸 경우에 지난 팰리스전에 벤 데이비스가 나왔다가 교체가 되고 로얄이 나와서 더 잘했긴 했잖아요. 근데 벤 데이비스도 타박상 때문에 훈련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히려 벤 데이비스는 첼시전에 못 뛰고 우도기가 뛸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번 경기 우도기가 회복한다면 선발 출전할 것이고 이 예상 명단에서 그렇지 못할 경우 로얄이 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흥민, 히샬리송, 메디슨, 쿠르세스키 이대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브레넌 존슨이 깜짝 선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현지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에 워낙 부상이 많으니까 본래 센터백 자원으로 영입했던 디사시를 오른쪽 풀백으로 쓰고 있고 그런 가운데 티아고 실바가 오른쪽 센터백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요 사이 공간을 잘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토트넘이 또 측면에 풀백들이 많이 올라오고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면서 공격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첼시의 스쿼드를 보면은 토트넘이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브레넌 존슨이다. 디애틀레틱에서 이 존슨이 토트넘 공격을 균형있게 할 수 있다라는 분석 컬럼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성장은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토트넘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대답한 것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개적으로 팀의 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모든 인터뷰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 22골이나 넣은 팀에 대해서 공격을 지적하는 게 조금 눈썹을 찌푸리게 한다. 무슨 얘기지? 찡그리게 한다. 무슨 얘기지? 이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토트넘이 많은 골을 넣었던 게 창의성이 아주 좋았다고 보기보다는 효과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기대 득점을 초과 달성했다. 사실은 17.8골 정도의 기대 득점, 18골 정도를 넣을 경기였는데 손흥민 선수의 말도 안 되는 결정력 덕분에 4골을 더 넣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공격 창의성이 좀 더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가 기대 득점에서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 기대 득점 자체도 프리미어리그에서 9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위권이지만 최상위권이 아니니까요. 물론 옵타가 이제 정의한 빅찬스 창출 횟수를 보면은 24회로 브라이튼, 뉴캐슬에 이어 3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기회 창출에 있어서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에 대해서 아직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이길 때 최전방 3선의 움직임이 원하는 수준만큼 자연스럽지 못하고 유창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다만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훌륭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골을 넣고 이길 수 있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토트넘이 풀럼전, 이 케빈 베이스의 패스 미스를 유도했던 압박을 통해 성과를 잘 냈잖아요. 그때
그때 경기력도 아쉬웠다고 한 게 압박은 좋은데 공을 소유했을 때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즉 공격 플레이, 공격 연계 플레이가 아쉽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토트넘이 어떻게 하면 공격을 좀 더 유창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디 애슬레틱은 관계와 텔레파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냐, 개인 능력이 부족한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다가 메디슨이 3골 5도움, 손흥민이 8골 1도움,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데 다른 선수들을 끌어올리고 다른 선수를 변화시켜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우선 히샬리송 선수가 1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쿨루세프스키가 2골 무도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두 선수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 아쉬움을 존슨이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히샬리송과 쿨루세프스키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에 비해서 활동량도 많고 압박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공헌을 해주고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이 없을 때에 원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히샬리송이 좀 어수선해 보이고 왼쪽 공격수로서 터치도 부족하고 패스 방향도 잘 못 잡고 슈팅도 엉뚱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 영입한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이적료를 투자했던 브레넌 존슨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존슨이 나올 때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을 만들어줬잖아요. 풀럼전 승리 외에도 존슨이 토트넘에서 출전할 때마다 눈에 띄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다라고 디 애슬레틱이 분석을 했는데, 셰필드와의 이제 데뷔전에서도 교체 투입이 돼서 수비진을 따돌리면서 어시스트를 하기도 했고 또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무산되기도 했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치명적인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스널과의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도 한두 골을 넣을 수 있는 플레이를 했다. 그리고 이번 팰리스와의 경기도 교체로 나와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어시스트를 했다. 존슨의 가장 큰 자산은 그의 속도, 페이스인데 팰리스와의 경기에도 실제로 나다니엘 클라인을 제치고 바이라인까지 돌파한 이후 컷백을 줬던 것,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수비에게 막히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또 한 번 좋은 찬스를 만들어줬던 플레이고요. 또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었던 그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도 이렇게 왼쪽에서 사이드 깊이 들어가서 컷백했던 장면들, 이 표현에 대해서 디 애슬레틱은 풀백, 밀어주는 패스였다고 했는데 어찌됐거나 이런 그 수비의 빈틈을 발견하고 박스 안으로 질주하고 내주는 이런 패스 능력이 최고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왼쪽 공격수로 사실은 존슨이 커리어 내내 많이 뛰진 않았다. 2선이나 오른쪽 위주로 뛰었는데 역대 이 기록을 보면은 150경기 이상 브레넌 존슨이 프리미어리그, 3부 리그, 리그1, 또 컵대회, FA 유스컵, 유스시절까지 모두 총괄을 해도 23경기밖에 왼쪽에서 뛰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큰 경기였다고 할 수 있는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이 왼쪽 공격수로 대담하고 결정적인 움직임, 뛰어난 의사결정을 보여주면서 전반 3분 만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 돌파와 슈팅까지 보여줬고 막히긴 했지만 의도가 좋은 플레이를 보였다고 평가를 했고요. 전반 막판에는 벤 화이트의 공을 빼앗아서 바이라인으로 질주하고 직접적인 패스를 손흥민 선수한테 줬는데 하필이면 이제 너무 골키퍼에게 근접하게 공이 흐르면서 막혔지만, 이렇게 존슨의 플레이를 보면 돌파, 컷백,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할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오니까 이런 플레이가 분명히 토트넘의 공격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존슨 같은 경우 지난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는 전방 압박의 주문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사실 필요하다면 충분히 이 전방 압박을 잘할 수 있는 속도와 열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지금 전방 압박을 잘해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존슨이 나와도 그걸 해낼 수 있다. 여기에 존슨은 더 좋은 공격 품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히샬리송이 고점일 때는 존슨보다 더 많은 경험과 입증된 게 많지만 지금 히샬리송은 컨디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존슨을 쓰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짚은 것인데요.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팰리스와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브레넌 존슨이 훌륭했다고 얘기했고, 최근 부상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했는데 이제 훈련도 열심히 했고 일관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히샬리송이 최근에 아주 부진한 건 아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가고 나서는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공격력에 있어서는, 마침표를 찍는 데 있어서는 이게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손흥민 선수가 10경기 중에 7경기는 선발로 나왔어도 교체 아웃이 됐으니까 히샬리송은 차라리 후반 조커로 활용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특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속도가 좀 부족했는데 존슨이 갖고 있는 장점이 속도니까 이번 첼시와의 경기는 존슨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업체의 배당률을 보면 토트넘 승리가 2.11배, 무승부 3.72배, 첼시 승리가 3.29배입니다. 첼시가 최선의 결과를 내더라도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이번 첼시전 정말 무자비한 공격,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앞세워서 압승할 수 있을지, 브레넌 존슨이 이번에는 선발 출전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특급 도우미가 될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한준TV에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 현지 분석과 반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